자, 피레기의 구성 요소, 직렬 갭이라는 거하고 특성 요소,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뭐의 구성 요소다? 피레기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피레기. 그래서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되어 있고, 이 피레기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구비 조건이 있는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이 당연히 문제 낼 때는 여기를 높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끔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낮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이렇게 합니다. 반복 동작이 가능할 것.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피레기가 낙뢰 한 번 맞고 고장 나면 안 되겠죠. 반복 동작 돼야 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변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점검 보수가 당연히 영리하게 하는 것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고민거리가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고, 피레기의 구비 조건에서는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피레기의 구비 조건, 충격이란 말은 낙뢰를 맞았다는 이야기죠. 피레기가 낙뢰를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전류를 안전하게 내보내야 되겠죠. 방전을 해야죠. 피레기도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접지선탄을 땅으로 안전하게 내보내야 되겠죠.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 어찌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 말은 낙뢰를 맞자마자 전압이 갑자기 수십만 볼트로 올라갈 건데, 수십만 볼트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네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피레기 네가 나를 못 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방전을 해. 이런 이야기예요.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 낮을 것. 이 말은 방전을 빨리 해줘. 전압이 높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의도죠. 그 다음에 제한 전압이 낮을 것. 방전을 쭉 하다가 이 피레기가 이 정도의 전압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전압이 됐을 때 멈추겠죠. 방전을 그만둘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전압이라 한다? 제한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한 전압도 어째요? 낮아야 좋겠죠. 낮아야지 충분히 방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 전압도 낮아야 된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6번 해가지고. 자, 석류의 차단이 확실할 것. 석류를 확실히 차단해라. 석류 차단을 확실히 해라. 석류 차단을 확실히 해라. 이 말은 상용 전원은 상용 전압은 차단해야 된다. 내보내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라고 보내잖아요. 근데 낙뢰 때문에 피레기가 개방이 돼서 방전이 시작됐는데, 그 방전이 됐을 때 한전에서 보낸 전류까지를 내보내버리면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용 전압으로 들어오는 석류는 차단을 시켜줘서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내보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석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피레기의 구비 조건 확실하게 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뭐라고요? 낙뢰를 맞았을 때 빨리 방전해라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수십만 볼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전압이 낮을 때 방전하라는 이야기고, 제한 전압은 방전을 하다가 이제 멈출 수 있는 전압이고, 석류라는 것은 한전에서 공급된 전류를 내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대표적인 문제고요. 피레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피레기는 낙뢰를 맞은 거니까 접지 저항이 얼마겠습니까? 피레기의 접지 저항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피레기는 낙뢰는 수십만 볼트, 7,000 볼트 넘으면 특고압에 해당되는 접지는 제1종 접지. 1종 접지 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6제곱밀리미터, 접지 저항은 15옴 이하. 아, 피레기 몇 옴 이하입니까? 15옴 이하가 접지 저항입니다. 피레기의 접지 저항 15옴 이하죠. 1종 접지다 이 말이죠. 자, 피레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문제가 보호 여유도입니다. 보호 여유도. 제한 전압분의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 전압 곱하기 100인데, 이 제한 전압이 어떤 전압이라겠어요? 방전을 하다가 이 정도면 방전이 충분히 됐으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내가 가둘 수 있는 그런 전압, 그것을 제한 전압. 그러니까 제한 전압은 방전을 멈추는 전압, 이렇게 쉽게 합시다. 방전을 멈추는 전압이고, 충격 절연 강도는 충격을 받았을 때, 낙뢰를 맞았을 때, 다른 데로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는 힘, 그 힘을 강도라고 쓴 거죠. 충격 절연 강도. 이 충격 절연 강도는 이런 말이죠. P레기가 있어요. 이 P레기가 나는 1000kV가 내가 갖고 있는 절연 강도야. 충격 절연 강도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뭔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전기를 다른 데로 안 보내고 내가 가둘 수 있는 힘이 얼마라고요? 1000kV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낙뢰를 맞아가지고 방전을 해가지고 방전이 멈출 때까지 충분히 방전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추는 전압을, 제한 전압을 내가 200으로 잡았어. 200kV다. 이렇게 잡았다고요. 이렇게 잡았으면 이때 여유도가 얼마냐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한 전압이 얼마니까? 200kV에서 방전을 멈췄어요. 그러면 200이에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몇 kV까지 버텨요? 1000kV까지 버텨요. 그러면 200 제한 전압 다시 한번 넣어서 빼주게 되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라고. 얼마입니까? 200분의 800이니까. 40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400%란 말의 의미는 얘가 800이죠. 지금. 800이에요. 철에서 200을 빼니까. 내가 지금 제한 전압으로 잡아놓은 게 200인데 내가 제한 전압을 200으로 잡았을 때 내가 여유가 1000kV까지 내가 절연을 버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200으로 잡아놨으니 얼마가 남았어요? 800kV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는 지금 잡아놓은 제한 전압에 비교하면 몇 퍼센트라고? 400%의 보호 여유가 있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그걸 뭐라 부른다? 보호 여유도라고 부릅니다. 자, 잘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 보호 여유도는 P레기가 갖고 있는 여유인데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최대 힘이 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내가 제한 전압으로 잡아놓은 게 200이에요. 200이면 이 200에 4배 정도 여유가 더 있다. 그런 취지의 여유도의 취지입니다. 여유도의 식입니다. 이 식에 의미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좀 어려우시면 식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 이 식이 그런 취지구나라고 생각하고 고개 끄덕끄덕 되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심심하면 한 번씩 소개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1장 감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소개가 된 거고요. 자, 다음부터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입니다. 감전제의 직접 요인, 직접적인 요인이 뭡니까? 1차적 요인이죠. 1차적 요인, 감전이 되면은 전류가 얼마나 흘러왔니? 전류의 크기가 어느 정도니? 이것이 중요하고요. 왼손이니 오른손이니 경로가 중요하죠. 얼마 몇 초나 감전됐었니? 시간 중요하죠. 결륜이 직륜이 결유가 위험하다 그랬죠. 이 네 가지가 1차적 요인입니다. 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경로, 전원의 종류죠. 전원의 종류가 아니고 대신에 전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전압은 2차 요인이에요. 2차. 네, 부수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뭐의 종류예요? 전원의 종류, 이게 들어가야 된다. 뭐가 위험하다? 결유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자, 1차적 요인 물어본 거. 이런 문제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면서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하는 네 가지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전압이 아닙니다. 저항 나와도 답이 안 됩니다. 저항도 1차적 요인이 아니죠. 인체 저항 이런 것도. 자, 그림과 같이 인체가 전기 설비 외압에 접촉했을 때 누전사가 발생했다. 인체 통과 전류는 얼마냐? 자, 이 인체에 흐른 전류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 말이에요. 전동기가 있는데 이 설비의 외암, 전동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설비의 외암에 모타가 있네요. 모타의 외암에 사람이 손이 닿았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누설된 전류가 있으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 전류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 외암에다 뭐 해놨어요? 접지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기가 220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가 220V인데 여기에 전압이 더 높은 전압에서 지금 전압을 변압을 했죠. 예, 전압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종 접지를 해놓은 거 보니까 고압 주상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환될 때 저압측에다가 이종 접지 공사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네요. 아, 인체 저항은 얼마나 했어요? 3000ohm이에요.
이때 인체 통과 전류가 얼마냐? I는 ohm의 법칙은 뭡니까? 인체 흐른 전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인체 흐른 전류를 심실세동 전류도 아니고 그냥 인체 이해로 보고 전류 구하래요. 그럼 I는 R분의 V가 기본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R이 간단하게 저항이 얼마고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고 이렇게 주어지면 좋은데 전압은 쉽게 주어졌어요. 220V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R2, R3 인체 저항 해가지고 저항이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이 이 세 가지 저항을 합성시킨 저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저항값을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면 못 풀게 됩니다. 맨입니다. 맨. 사람이죠. 사람의 저항 곱하기 1 플러스 R3분의 3종 접지 저항분의 R2 2종 접지 저항. 자, 요게 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냐면 R3 인체 저항 얼마입니까? 3000으로 돼 있죠. 3000옴 곱하기 1 플러스 R3가 외암 접지예요. 외암 접지가 85옴이에요. 80. 이종 접지가 25옴이라고 돼 있어요. 20. 이것 분의 220.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값이 몇 암페아 하고 나오겠죠. 여기는 저항이고 볼트고 하니까 전류에 다니는 암페아가 나오겠죠. 근데 암페아 나오는데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소수점으로 나오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로 물어봤어요? 미리암페아죠.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미리암페아로 바꿔지게 됩니다. 1000 미리암페아. 이것은 몇 암페아와 같은 거예요? 암페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페아 없어지고 미리암페아로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답이 얼마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떤 분은 저 식도 우리 앞에 내용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걸 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보였으면 저도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요 그림이 우리 전기 안전과 관련된 시험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대표적인 한 회 시험에서 요 그림이 2번 관계된 적이 있어요. 2번 나온 적도 있어요. 이 그림이 똑같아. 물어본 게 달라져서 그러지. 지금은 뭐만 물어봤어요? 인체 흐른 전류만 물어봤어요. 인체 흐른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고 누전 차단기를 선정할 때의 값도 물어보고요. 또 전압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때 모든 식이 다 무슨 식을 썼다? 이 식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이 똑같으니까요. 그림이 똑같으니까 숫자만 좀 바꿔지겠죠. 그러면 RM 곱하기 1 플러스 R3면 R2 이 합성 저항 R을 합성한 이 식을 전기를 한 사람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제에다 넣은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있습니다. 뭐 꼭 R분의 V를 안 거쳐도요. 안 거치고 그냥 전압은 볼트라고 쓰시고 약식을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RM 1 플러스 R3분의 R2입니다. R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인체 흐른 전류의 의미가 됩니다. 답은 3번이 58mA가 0.058 근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잘 누른 겁니다. 한번 눌러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0.058이 나오면 됩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좀 해놔야 될 부분이다. 네, 3번 내용은요. 사용 전압이 380V인 전동기 전로에서 절연 저항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과거 문제에서 이게 과거의 기준으로는 150V 이하, 150에서 300, 300에서 400 요 기준에 의해서 0.1, 0.2, 0.3, 0.4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은 답은 0.3메가오음이 돼야죠. 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지고요. 무슨 기준 따른다? KEC 기준에 의해서 21년 1월 1일부로 이러한 문제, 절연저항을 물어본 문제는 SELV, PELV에서 우리가 특별 저압이라고 했죠. 특별 저압이라고 불렀던 세이프티, 여기 S 앞에 붙어 있는 게 세이프티라고 했죠. 그다음 프로텍트, 그다음에 펑셔널 ELV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500V 이하.
마지막으로 500V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죠.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고요. 시험 전압이 정해져 있었다. 시험 전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250V, 500V, 1000V 이렇게 1000V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 저항값이 마지막으로 절연 저항이 주어졌는데 제일 낮은 절연 저항이 0.5메가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죠. 1메가옴 이상으로 똑같은 값이 됩니다. 요 기준에 의해서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문제가 이제 똑같이 나오더라도 과거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이 이제 없어졌고요. 요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380V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80V니까 전압에 의해서 500V 이하잖아요. 500V 이하니까 500V 이하의 기준으로 1메가오홈 이렇게 답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SELV나 PELV 요 기준에 의한 문제의 값을 물어보면 그때는 0.5메가옴이 답이 될 수도 있고 250V가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시험 전압을 물어봤을 때.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전압을 물어볼 수 있고요. 절연 저항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이제 중요한 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챙겨 주셔야 되고 기존에 과거의 기준을 없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1이 되는 거고요. 1번이 아니라 3번 1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전기화재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입니다. 발화원이 있어서 전기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맞을 수 있죠. 내화물이 있었다. 내화물은 불에 견디는 구조죠. 불에 견딘다는 이야기예요. 불에 견디는 구조, 물질. 견디는 물질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말이 안 되죠. 착화물이 있었을 것이다. 출하의 경과, 어떻게 불이 일어나게 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기화재 발생 원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내화물, 불에 견디는 물질이 발생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2번이 답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죠.